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토한다는 건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내용들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중에서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추가 규제 완화 검토는 약간 구체적인 내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고 PF 등 주택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중소형 오피스텔 추가 규제 검토고요. 기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밑에 좀 더 내려보시면요. 주택 공급 대란 막아라, 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 규제. 원희룡 장관님 공급 비상, 정부 PF 만기 연장, 오피스텔 규제 완화 만지작.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PF 민간 리츠 활성화 만지작,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검토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뇌피셜이 아니에요. 뇌피셜로 기사를 쓸 수 없어요. 생태계란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오피스텔 추가 규제 중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겠다는 내용이 어디선가 나오지 않고서 기자님들이 정말 이상한 분 아니고서는 이거를 쓰지 않아요. 이거 오래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할 때 엠바고를 하더라도 대충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검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듣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거예요, 저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요? 그러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하면은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규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오피스텔을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도 있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전세 시장에 대비하겠다는 거는 오피스텔을 뭔가 세금이나 뭔가 규제를 풀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분양받고 잘 사서 전세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참고로 첫 번째인데 이건 나오면 안 돼요. 야, 규제를 풀지 말란 뜻이냐?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세금에 눌려서 망하는 거를 좀 막아주거나 분양이 조금 더 잘 되게 해주는 거를 도와주거나 요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규제를 푼다? 전세가 앞으로 부족하겠다? 주택수가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투자해라.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 오피스를 만약에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 풀어주잖아요.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 싫어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뭐예요? 갭 투자하라는 거예요. 얘기 끝났죠? 갭 투자를 하라고요. 원희룡 장관님이 가장 인기를 얻으신 게 어디죠? 맞아요, 여러분. 전세 사기, 빌라 시장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반대급부로 인기가 급상승했잖아요. 왜? 정의의 사도. 악마를 만들면 뭐가 탄생합니까? 영웅이에요. 여러분, 영웅은 악마가 있어야 탄생이 가능해요. 악마를 만들어야 영웅도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을 대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였어요? 갭 투자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갭 투자를 얼마나 악마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란 얘기가 전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오피스텔에 다주택자가 들어가서 갭 투자하게끔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안 나오게끔 국민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원희룡 장관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본 거예요. 왜? 갭 투자하지 마라. 기사 찾아보면은 강력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랑 오피스텔 같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이건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피스텔이 한동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 사기도 나오고 역전세도 나오고 망한 사람도 나오고 지금 오피스텔 물려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얘기가 섭섭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너무 힘드신 거 아니까. 그런데 말은 바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피스텔이 오른 이유는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아파트 수급이 안 맞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오피스텔의 규제를 풀어줘서 오피스텔 시장이 좋아졌다고 쳐요. 여기까진 좋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다가 그걸 좀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줘서 오피스텔이 좀 더 좋아져서 여러분이 새로 신규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아파트 규제가 풀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를 것 같죠.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애시당초 오피스텔이 오른 이유가 아파트에서 밀려나서 오피스텔이 오른 거예요. 아파트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른 게 아니에요. 제 시장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못 사게 해서 이 에너지가 오피스텔로 간 게 아니라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아직 막혀있는 상황에서, 막혀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을 풀어줘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올라간다? 근데 신규 진입을 했다? 나중에 아파트가 풀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규제가 어떻게 풀리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오피스텔이 만약에 규제가 풀리면서 인기가 올라가면은 힘들었던 분들이 파시는 타이밍이지 새로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고 제 경험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뭔가 어설프게 열린 이벤트성 시장은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웃거리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난 여기서 돈 벌었다, 얼마 벌었다고 나오시는데 한국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는 영역은 없어요.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우지수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도 돈 버는 분들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 확실히 있습니다. 상가, 통건물, 토지, 시행, 돈 버는 사람 다 있어요. 택시를 몰아도 누군간 돈 벌고 누군간 못 벌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이 열려서 오피스텔 투자 시장이 약간 열린다 싶으면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본론이 나와봐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 2-2로 가지고 힘들어 하시던 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요?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님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수제시고 또 많은 업적이 있으시고 정말 정치적으로 파워가 예전이랑 달라요. 이제는 여당 대표로 양평고속도로를 대놓고 싸우실 정도로 파워가 막강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랑 맞다이로 싸울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커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예전이랑 달라요.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거의 뭐 모든 시장을 막 흔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원희룡 장관님이 요것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공급에 도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주택시장 공급을 위축시켰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거 다이렉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못하겠어요.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주택 시행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말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러잖아요. 야, 시장이 안 좋은 거지 원희룡 장관님은 연관이 없지 않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딱 잘라서 얘기 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공사도 벌벌 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정치적 드라이브, 정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이해하고요. 그럼 시공사도 찍어 눌러, 빌라 시장도 초토화시켜, 갭 투자도 못 들어와, 그리고 뭐 건설 현장도 노조가 빠지면서 당연히 한동안 되게 힘들거든요. 주택 경기가 좋을 때야 노조를 때리면 이게 좀 더 협상 여지가 있는데 주택 시장 안 좋을 때 노조 때리면 이 데미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건설 현장으로 가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주택 공급 문제를 발언하시면서 뭔가 규제를 낸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개각이 다가오나? 그러니까 약간 거의 후반부신가?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얘기가 어디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전 장관 때문에, 국토부 전 장관 때문에 주택 공급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이거 어떡하냐?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그때 장관님이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전 장관님이 이렇게 해놔서 난 주택 공급이 그 문제 터진 거 메꾸고 있는 거란 얘기를 하시면은 할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야, 나는 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까지 했었어. 한 달 내내 기사도 있어 찾아봐. 20일 날 발표 때렸어. 이게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님의 약간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꼭 뒤에 방어막이 하나, 그러니까 방패가 뒤에도 있으신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원희룡 장관님께서 지금 전세 사기가 없어졌는지, 빌라 시장이 없어졌을 뿐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하면 또 돌맞겠죠. 민간 건설사가 그렇게 잘못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LH에 문제가 몰려 있습니다. LH가 지금
제대로 문제 수정이 됐나요? 노조 문제가 다 없어졌나요? 양평 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잘 되나요? 마지막 질문. 원희룡 장관님의 인기는 올라갔나요? 올라갔죠. 그러면 원희룡 장관님은 정치인으로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시장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통하는구나. 국민들이 요게 통하는구나. 계속 하시겠구나. 그리고 방어막까지 까시겠구나. 그리고 방어막을 까실 때쯤이면 후반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에 갭 투자가 들어가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넘기면은 이건 되게 웃긴 거다. 두 번째는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나와서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마시라. 차라리 물려있던 분들 나와라. 세 번째는 이건 무언가의 방어막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봤을 때 후반부의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 본론 나오거나 업그레이드 되면 팔로우업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원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